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책은 정말 특별한 소설 한 편이에요. 바로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위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요, 뭐랄까, 마치 잘 짜인 옷감 같아요. 전혀 다른 색깔의 실들이 막 얽히고 살켜서 결국엔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아주 섬세하게 만나서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처음 딱 읽으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선생님, 이 이야기랑 저 이야기는 완전 다른 내용인데 왜 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예요. 도대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커다란 감동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뒤엉킨 두 이야기를 하나씩 떼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소년과 소녀의 기억, 또 어둠 속 악보 이야기가 뭔지 알아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이야기가 딱 만나는 순간에 포착하고 제목의 의미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면 됩니다. 준비됐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소설이 왜 좀 어렵게 느껴질까?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심지어 시간 순서까지 막 뒤죽박죽 섞여서 번갈아 나오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처음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막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일단 흩어진 조각들을 종류별로 나눠야겠죠? 하늘색 조각, 나무 모양 조각, 이렇게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부 이야기를 일단 각각 따로 떼어내서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고 저 이야기는 뭔지. 그렇게 따로따로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두 조각을 딱 맞춰보면 와 하고 멋진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상자부터 열어봅시다. 바로 소년과 소녀의 엇갈린 기억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서술자인 나하고요. 나의 기억 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권은이라는 소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소설에서는 이 사건들이 막 과거, 현재 왔다 갔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쫙 펼쳐놓고 보니까 어때요? 두 사람의 관계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13살 때 정말 어린 시절의 작은 인연이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까지 이 안타깝고도 애틋한 과정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된 권은이가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넌지시 힌트를 던져요.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로 사진에 입문했어요. 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나는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마디를 건넬 때 권은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발 나 좀 알아봐줘 하는 그 기대감이랑 또 결국 못 알아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퍼즐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시계바늘을 아주 멀리, 저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아주 어두웠던 시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어떤 사랑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이라는 한 남자가 당시 나치의 그 무서운 위협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연인,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 알마를 지켜내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알마와 장의 애틋한 이야기는요. 사실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소설의 주인공 나와 권은이 함께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사람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와, 그렇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바로 그 구조인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가 따로따로 살펴봤던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현재 나와 권은의 이야기, 그리고 저 먼 과거 영화 속 알마와 장의 이야기.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지금부터가 이 소설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집중하세요.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권은하고 알마,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 어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권우는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 알마는 전쟁과 공포라는 어둠 속에 갇혀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 바로 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걸 평행 구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깊고 깊은 절망의 순간에 정말 기적처럼 아주 작은 선물 하나가 이 두 사람의 삶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줍니다. 권은에게는 나가 무심코 건넸던 낡은 카메라가, 그리고 알마에게는 장이 목숨 걸고 몰래 가져다 준 그 낡은 악보가 바로 꺼져가던 삶에 다시 불을 붙인 희망의 불씨가 되어준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두 이야기가 어떻게 만나나에 대한 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가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인 거죠. 나의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권은의 삶을 구했듯이 장의 선행이 알마의 삶을 구했고,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는 것. 이 아름다운 선행의 연결고리,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심장입니다. 자, 이제 두 이야기의 연결고리까지 찾았으니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가님이 소설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들, 바로 이 소설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상징들의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권은의 방에 있던 스노볼 기억나요? 그 작은 유리구슬을 이렇게 흔들면 하얀 눈이 막 흩날리잖아요? 그 스노볼은요, 바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 안에 갇혀있던 권은의 고립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를 지켜주던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는 유독 눈이 정말 자주 내려요. 왜 그럴까요? 이 눈은 그냥 겨울이구나 하는 배경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다시 불러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회상의 매개체라고 하잖아요. 나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잊고 지냈던 소년, 권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은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진으로 찍었던 눈 위의 발자국은 또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나 여기 있었어 하고 말하는,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사라지지 않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에 뚜렷하게 남겨진 권은이라는 존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봅시다. 그럼 드디어 이 소설의 제목 빛의 호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먼저 빛. 여기서 빛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희망, 위로,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관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럼 호위는요? 호위는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관심과 선행이라는 그 빛이 깊은 어둠 속에 혼자 갇혀있는 누군가를 든든하게 호위해서 지켜주고 결국에는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작가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 작품을 왜 읽을까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작품은요, 이렇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딱 비춰보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를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준 적이 있었나? 나도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게 하죠. 에이, 설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 싶었는데, 어쩌면 내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정말로 한 사람의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설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천천히 찾아 나가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